안녕하세요. 부자고래입니다.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와 은행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보려고 이렇게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와 은행, 이제 둘 중에서 이제 사실 기관은 다르죠. 성격적인 부분은 다른데,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기업이고, 이제 은행도 물론 기업이긴 하지만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성격이 다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어디에 돈을 이제 우리가 맡겨야 하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비교하는 영상을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서 이제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와 예적금. 이제 과연 어디가 좋을까요? 이제 투자의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주가의 흐름입니다. 이제 시세 차익인데요. 이제 크게 이제 시세 차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주가의 흐름. 이제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뭐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국내에서 이제 최고의 기업이고, 뭐 반도체, 그 다음에 스마트폰, 뭐 가전 등 이제 주로 최신 산업에 있어서 이제 그런 트렌드가 되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산업을 현재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뭐 매출 흐름은 엄청나고요, 크고요.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최저점인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계속 물론 중간중간에 끊임없이 이런 조정이 있었지만은 결국 이 예전 이제 이게 10년 그래프인데요. 이제 결국 이렇게 우상향을 계속 쭉 한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렇게 조정을 좀 받고 있죠. 결국 우상향을 하는 그래프로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제 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음은 이제 은행주들 좀 보겠습니다. 은행주들 이제 4대 은행이라고 하는데, 이제 KB,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은행을 보면은 이제 은행이 사실 뭐 엄청난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는 당연히 삼성전자보다는 못할 겁니다. 이제 한번 제가 그래서 한 10년 그래프를 가지고 와봤거든요. 보시면은 뭐 이렇게 아까 삼성전자처럼 뭐 우상향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쭉 가다가 좀 오르다가 다시 이제 이제 금리가 이제 꺾이면서 이제 계속 쭉 하향 곡선을 타다가 이때는 코로나였죠. 코로나 때는 웬만한 주식들이 다 회복을 했어요. 정상화가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 올랐는데 10년을 비교하자면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신한지주를 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내려가다가 또 올라가다가 내려가다 올라가다가 이게 뭔가 쫙 이렇게 완만하게 오르는 이런 게 아닙니다. 롤러코스터죠. 가다가 이때는 뭐 코로나 때 시원하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또 쭉 올라오죠. 결국 10년 동안 2점입니다. 2점. 신한지도도 마찬가지죠. 뭐 제가 하나은행이랑 우리은행까지는 제가 이거를 데이터를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비슷비슷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은행은 이제 금융지주로 가장 전환이 제일 느려서 뭐 10년 그래프가 잘 나오진 않았는데 꾸준히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8,000원까지 갔다가 뭐 지금은 조금 회복을 했는데 그렇게 우상향을 하거나 그런 그래프가 아니거든요. 이제 일단은 주가만 보더라도 뭐 은행주보다는 최고 우량한 성장주에 넣어야 한다는 게 일단은 증명이 되고요. 그리고 배당금과 그리고 예적금 이자입니다. 뭐 이거는 이제 네이버에서 이걸 제가 한 기업의 실적을 뽑았는데 뭐 어느 기업이라고 이제 뭐 굳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20년 작년에는 좀 배당금이 되게 높았는데요. 이제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기업이 분기 배당을 지급을 합니다. 이제 고정적으로 이제 1년에 4번 나오거든요. 4번 나오고, 그리고 이번에 또 특별 배당 지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유동적입니다. 이거는 뭐 작년에 한번 일시적으로 나왔는데, 이제 21년, 22년, 23년 이렇게 3년 동안 이제 매년 평균으로 특별 배당을 지급할지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긴 한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직은 확실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예상은 특별 배당을 지급하지 않겠나 하는 게 이제 예상이 있습니다. 뭐 이 기업은 삼성전자고요, 당연히 이제 분기 배당을 지급하고 있고, 이제 이 배당금도 매 분기에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재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나오죠. 이 배당금은 복리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복리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이제 이걸 꾸준히 매수를 해서 이제 주식 수량을 늘려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배당금이 시가 배당률이 또 낮은 것도 아닙니다. 뭐 0%, 1%대도 아니고 특별 배당까지 합히면 2% 중반대까지 나오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금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다음에 이게 은행의 예적금을 한번 볼까요? 기본이 0.9%, 뭐 1% 이렇습니다. 물론 뭐 최저고금이야 뭐 2% 더 올라가죠. 근데 이게 뭐 특반 상품이거나 이런 조건, 어떤 걸 다 이용을 해야 최고 1.5%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은 적금인데요. 적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뭐 1%, 1.8%, 1%, 1.5% 이렇습니다. 그리고 은행 예적금은 복리가 아닙니다. 보통 단리입니다. 단리. 복리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적금만 이제 원금 손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은행이 안전합니다. 투자 자체가 원금을 잃고 싶지 않은 분들은 그냥 예적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가 다 있는 거고요. 뭐 요즘 가장 뭐 투자에 있어서 부를 늘릴 수 있는 게 부동산인데, 사실 부동산도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뭐 무조건 사면 다 오른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 상승이나 그런 대출 규제가 있고 곧 이제 유동성을 축소하는 시기에는 그것도 조정은 있을 거거든요. 최고 꼭지점에 사면은 이게 답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도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뭐 예적금이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당연히 없겠죠. 근데 예전에 영상에서도 보고 이제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예적금만 하다가는 벼락거지 됩니다. 진짜. 투자가 아니거든요. 돈을 보관하는 거지. 그 부분을 한번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대출입니다. 근데 좀 이런 의문을 표시를 하실 거예요. 주식 투자랑 은행이랑 대출? 왜 무슨 상관이지? 이제 이거는 내 대출이 이제 최근에 이제 며칠 전, 그리고 어제 뭐 얼마 안 됐습니다. 뭐 한 2, 3일 전에 뭐 나온 기사를 보고 저도 예전부터 계속 생각을 한 건데요. 지금 대출 규제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진짜. 지금 심지어 주택담보대출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전세를 구한다고 전세대출도 안 된다. 부동산 담보대출도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신용대출이 되겠습니까? 신용대출도 안 되거든요. 신용대출도 축소를 아마 할 겁니다. 근데 저도 제가 신용대출 쓰고 있는데 신용대출 저도 그걸 경험을 했고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신용대출도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영상을 보면은 은행 제발 가서 직접 발로 뛰어서 은행 거기 창구 직원 만나가지고 어떻게든 대출 뚫어라.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주식은 이걸로 또 담보대출이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이거는 막진 않을 거예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택담보대출을 막는 것도 어찌 보면 자본주의에 있어서 자기 자산을 가지고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건데 이거를 제한한다는 거는 좀 제 상식선에서는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주식도 자산이거든요. 이거 자산이에요. 부동산이랑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격만 다르지. 똑같은 자산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는 거거든요. 이제 주식담보대출을 여러분께서 이제 생각하신 게 이율이 엄청 높고 이 주가 떨어지면 어쩌냐. 근데 이 보시면 이런 회장 대기업 오너들도 주식담보대출 받습니다. 뭐 일반 증권가나 이런 데로 하면 좀 높고요. 한국증권금융 이런 데는 우량한 주식. 제가 그래서 계속 삼성전자를 얘기를 한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맡기면 오히려 이자율이 일반 신용대출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이런 한국증권금융에 문의를 해보시고요. 여기에 대출을 맡기면은 자기가 가진 수량, 예를 들어 1000주가 있다, 뭐 5000주가 있다 이러면은 그 뭐 한 5, 60% 정도 주식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또 주식 대출, 또 우량한 주식을 살 수 있는 거고, 또 그걸로 다른 뭐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를 늘려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량자산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자산을 가지고 또 다른 레버리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해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예전에 올렸던 영상이랑 같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결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우량자산, 이제 우량주식을 꾸준히 적금처럼 분할 매수해서 수량을 늘리는 것이 올바른 투자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택담보대출마저 규제가 들어가는 현 상황에서 신규 신용대출 아마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우량주식을 담보로 대출은 가능할 거고요. 금리가 상승한다고 해도 IMF 시대처럼 15%가 넘는 뭐 17%, 18% 그런 고금리의 시대는 오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오면은 이제 예적금을 드는 게 오히려 안전할 수가 있겠죠. 연 15% 주는데 이자를. 하지만 그런 시대는 이미 저금리의 시대이기 때문에 쉽게 오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필수입니다. 모두 이제 우량자산에 적금식으로 꾸준히 우량자산을 사모으시는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